당신은 아직도 부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인생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리라고 막연히 생각하시오? 나도 한때는 돈만 많이 벌면 저절로 행복해질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지. 그래서 평생을 고생하며 돈을 모았지. 이것을 몰라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지금, 무엇보다 이것들을 하지 않는 게 너무 후회가 된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라면 앞만 보고 달려가는 당신의 삶을 내가 대신 살 수만 있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것들을 할 것이요. 그래서 누구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노후를 보내다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당당하고 처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요. 안녕하세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누나입니다.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은 원래 진로를 정하지 못해 방황하는 젊은이들만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 평균 수명이 82세에 이르고 100세를 훌쩍 넘게 사는 노인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 요즘입니다. 이제는 우리 노인 세대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100세 시대를 잘 살고 있는가? 어떻게 100세 시대를 살아낼 것인가? 짧게는 80세에서 길게는 100세까지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물론 누구도 100세까지 살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 주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듯이 야 역시 기약 없는 오늘을 살기 때문에 인생 마련은 늘 불안한 시기입니다. 그 누가 불안한 하루하루를 사는 건 젊은이들의 특권이라고 말했을까요? 인생 후반기는 인고 끝에 열리는 보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인생의 가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오히려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혹시 나이가 들수록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잘 관리되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여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조급함만 커져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더 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인생이 점점 꼬이고 망가지는 기분이 들 때는 없었나요? 세상의 많은 현자들이 말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두려워 말라고. 나이가 들어도 정신이 건강하면 그것은 나이가 든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이런 말을 들을 때뿐. 그래서 우리는 인생 마련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중시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노후 인생에 대해서는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해온 우리 사회이기에 우리 노인 세대와 중년 세대의 혼란은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모든 가치와 질서가 해체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불안과 초조함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노인이 되어 인생을 좀 더 마음 편하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슨 냄새가 나 여기는 우리 집 화장실보다도 깨끗하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한 할아버지가 쓰레기장 앞에서 악다구니를 쓰며 경찰과 시청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어르신, 여기 냄새가 너무 심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고요. 이제 제발 고집 그만 부리시고 비키세요. 알고 보니 이것은 서울 도심 한복판, 그것도 대학가를 코앞에 둔 노른자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 한가운데에는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김씨 할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따르면 그 집의 시가는 평당 3천만 원으로 대략 12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집은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허름했고 앞마당 뒷마당 할 것 없이 할아버지의 땅에는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앞을 지나칠 때면 누구라도 한 번은 돌아보게 된다는 일명 쓰레기집입니다. 그래서 이웃 주민들은 할아버지 집을 지날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경찰과 공무원을 내쫓은 할아버지는 의기양양하게 쓰레기 더미에 앉아서 피리를 붑니다. 하지만 옆집에 사시는 이씨 할머니는 너무 곤란합니다. 아이고 저렇게 집 앞에 쓰레기를 쌓아놓으니 원. 덕분에 우리 집 새도 안 나갈 판이야. 뭐 쓰레기? 이 무식한 할망구야. 이거 다 재활용품이라고. 이거 봐봐.
김종이는 200원, 신문은 120원은 받을 수 있어. 게다가 플라스틱은 300원이나 준다고. 할머니는 말문이 막혀 할 말을 잃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 하다고 더 이상 할아버지와는 말을 섞고 싶지도 않습니다. 몇 년 전에도 할아버지랑 쓰레기 때문에 싸웠다가 경찰까지 와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씨 할아버지도 사연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집 말고도 다른 건물에서 들어오는 월세가 있어서 먹고 사는 일은 걱정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625 전쟁통에 부모님을 잃고 온갖 고생을 했기에 돈 없는 서러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릴 뻔했고 손이 느리다고 공장장한테 맞아서 며칠씩 누워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했는데 그런 할아버지의 고생을 하늘이 알아준 것일까요? 어느 날 할아버지 집 근처에 지하철이 들어서면서 할아버지의 집값이 수십 배가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의 집은 소위 말하는 역세권이 되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돈을 한 번도 마음 놓고 써본 적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생활비가 아니면, 아니 꼭 필요한 생활비마저도 어떻게든 안 쓰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렇게 아끼다 보니 물건을 버린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사람들이 쓰레기라며 버리는 물건들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다들 할아버지가 보기에는 멀쩡한 것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물상에 쓰레기를 가져다 주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는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쓰레기를 모아 집으로 가져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쓰레기를 모아서 내다 파는 일이 여간 재미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선을 그대로 팔면 1,500원인데 피복을 벗겨서 팔면 4,000원이 됩니다. 금과 은 다음으로 구리이고 전선의 재료가 구리이기 때문에 꽤 돈이 됩니다. 그리고 고물상마다 쳐주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을 잘 쳐주는 곳을 골라서 다니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쓰레기를 모으는 것 때문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오늘도 동네 쓰레기장에서 돈이 될 만한 것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쓰레기들이 흩어지고 그 탓에 동네 길거리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고 가끔 대놓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둘도 없는 일용할 양식을 빼앗긴 사람처럼 돌변해서 달려드십니다. 그것은 자식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버지를 보다 못한 자식들이 집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버리려다가 불같이 화를 내는 아버지 때문에 두 손 들고 도망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해가 저물도록 쓰레기 더미에서 떠날 줄 모르는 할아버지입니다. 인생을 후회 없이 잘 살았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만족스럽게 살아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 중 만족스럽게 살다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깨닫고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후회를 할까요? 인생의 절반쯤에 도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노라고 말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뒤 직장에서 살아남느라 바빴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 정작 자기 인생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돈과 성공을 위해 달리느라 나를 돌아볼 여유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많은 노인들은 말합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착각하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오로지 돈과 성공만을 추구하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젊어서는 죽음은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며 당장 심각하게 몸이 아픈 곳이 없기에 건강관리에도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후반전 인생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물론 우리 모두들 그랬으면 좋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나 건강에 자신이 없어지고 크고 작은 병에 걸립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빠르면 40대부터 늦어도 70대 이후에는 건강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프게 되고 그 결과 사는커녕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집니다. 오십견이 생기거나 허리가 아파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또한 젊었을 때는 내가 부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인생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리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돈을 충분히 벌어서 충분한 여유와 시간이 생기면 가끔 해외여행도 갈 수 있어서 그걸로 만족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살아보면 극소수의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들만이 충분한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원하는 만큼 돈을 벌지 못합니다. 또한 원하는 만큼 여유, 시간을 가지려 한다면 지금 벌고 있는 돈조차 포기해야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우리에겐 무한정 삶이 남아있을 것 같았는데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인생 후반전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이루어 놓은 것 없이 어느새 나이만 들었구나. 이제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게 남았구나. 그렇게 전반기에 숨가쁘게 달려왔던 길은 순식간에 끊어지고 막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난감한 인생이 됩니다. 이룬 것도 없고 모아둔 것도 없이 사회적 직책과 명예,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채 건강마저 악화되는 노후를 맞이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노후를 후회 없이 낭비하지 않고 현명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죽음을 자연히 맞이해 보세요. 우리는 입학시험이나 취직, 결혼기념일은 열심히 준비하면서 몇백 배는 더 중요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을 외면하고 회피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지요. 그만큼 우리에게 죽음은 무관심과 부정, 외면, 그리고 혐오의 의미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 유언장을 써보기도 하면서 인생과 노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도 뜻깊은 일이지만 정작 우리 사회적 분위기는 그렇지 않지요. 저는 어린 시절 좋아했던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몇 년 뒤 다시 어머니까지 병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삶과 죽음, 그리고 인생이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 프로이트와 러셀의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그 책들의 내용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프로이트의 책은 읽다가 포기했고 러셀의 책은 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억나는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 여기서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방황하고 번뇌하며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왜 나는 이 하늘 아래, 그것도 한반도의 남쪽 작은 나라의 어느 자취방 한 칸에서 이 책을 읽고 있는가? 이런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려 하는가? 그때부터 이것이 제 인생의 화두가 되었고 가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뭐하러 벌써부터 그런 고민을 하느냐며 어린 나이에 매사 너무 진지하면 삶이 재미없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인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죠. 제게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는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었지만 다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외면하거나 회피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답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살아온 삶에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지만 마지막에 내 인생은 정말 괜찮았다고 홀가분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멋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 허둥지둥 서두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임종에 이르러 미처 해보지 못한 것들을 떠올리며 후회하지 않도록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준비한다면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현재를 귀중히 여기고 즐기자. 사자성어로 서인성씨 말이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아기가 똥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사자성어 풀이를 처음 들었을 때 비속어로 쓰던 말이 실은 사자성어에서 나온 말이라는 걸 알고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가장 귀한 것은 나중에 쓰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고 저 또한 그렇지만 우리는 아끼는 물건일수록 안 쓰고 아껴두려는 습관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것을 두고 현재보다 미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심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 현재를 즐기지 못하면 미래가 현재가 되어도 즐기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의 물건을 정리해주는 유품 정리자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개 제일 좋은 것은 써보지도 못한 채 죽는다고 합니다. 좋은 신발, 좋은 옷이 장롱, 신발장 깊숙한 곳에서 곰팡이와 함께 발견되기도 하며 비싼 음식도 냉동고에 한가득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급 외제차를 사도 기스가 날까 두려워서 차고에 모셔두고서 평소에는 허름한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모두가 오늘이 아닌 내일을 위해 아껴둔 것이 모두 똥이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세 번째, 필요 이상의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 또한 유품 정리사에 발견되는 귀중품은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4월 어느 유품 정리 회사의 보고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집에서 나온 쓰레기에서 현금 4억 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금거나 가방이 아닌 검은색 비닐봉투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작년 기준 노인들의 버려진 유품 속에서 나온 돈만 1900억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외롭고 궁핍한 삶 속에서도 끝까지 놓지 않으며 죽음 직전까지 생명줄처럼 움켜쥐었던 돈에 대한 강박감이 아닐까요? 어릴 적 할머니 댁에서 저녁이 되면 큰어머니께서 밭에서 고구마 줄기를 한가득 따 오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사촌들과 저는 손톱이 새까맣게 물들 때까지 고구마 줄기 잎을 닦고 할머니는 우리가 정리한 고구마 줄기를 한 움큼 모아서 새끼줄로 묶으면이다. 그 한 묶음은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었기 사촌들과 저는 여름 방학 되면 낮에는 농사에, 저녁에는 고구마 줄기를 따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큰아버지는 다음날 경운기 고구마 줄기를 잔뜩 씌었다. 읍내로 나갔고 시장 야채 도매상에게 물건을 남겼죠. 도매상이 받아주지 않는 날이면 할머니가 직접 장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돈은 고구마 줄기 한 단에 겨우 20원. 당시 저는 고구마 줄기 가격을 듣고는 맥이 빠졌습니다. 몇 년 뒤에 나온 새우강 가격이 50원이었는데 힘들게 농사 짓고 졸린 눈 비비며 다듬은 고구마 줄기 한 단이 겨우 20원이라니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그 푼돈도 겉으로 쓰는 법이 없었고 모이는 돈마다 치마 속 복대 주머니에 꽁꽁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밥과 반찬은 농사 지은 걸로 충당하셨으니 그 돈을 쓸 일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가난 속에서 근면 성실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게 소중히 모은 돈은 단 한 푼도 쓰지 못하고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 저승 가시는 길 노자 돈이라도 하시라고 이제는 돈 아끼지 마시고 좋은 차 타시고 좋아하시는 호박주에 찹쌀떡도 마음껏 사들라고 관 속에 누워 계시는 할머니의 복대 주머니에 장례, 식대, 친척들 받은 용돈을 전부 넣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노인들의 돈에 대한 강박의 뿌리는 불안감이라고 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불안할 때 또는 자식이나 사회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최후에 의지할 것은 돈밖에 없다는 불안감 말입니다. 물론 저희 할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근면 성실하셨고 그 마음가짐까지 복대 주머니와 함께 물려주셨지만 그리고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쓸래 없어서 못 쓰는 것이 돈이라지만 만약 여러분들께서 소중히 움켜쥐고 있는 돈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만약 그 돈을 쓰지 않기 위해 인생을 희생하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결국 비닐봉투 속에 담긴 채 내가 떠난 뒤 남들에게 발견될 돈이라면 지금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 생활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노후가 편안하고 풍족해질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부나 사회적 환원도 좋지만 그보다 자신을 위해, 그동안 고생해온 여러분 자신을 위해 돈을 조금씩 써보는 건 어떨까요? 넷째, 주변 환경을 잘 조성한다. 주변 사람과 환경은 우리의 기분과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자주 공원이나 뒷산 산책로처럼 자연으로 나가 소박한 즐거움을 만기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모르지요. 노년의 새로운 취미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말입니다. 또한 주변을 환기시킨다고도 하지요. 은퇴 전문가들은 행복한 주변 환경을 구성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친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정상 여행이 불가하다면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관광객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는지, 그리고 새삼스럽게 새로운 시각으로 주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나의 환경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면 정리정돈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집이라는 곳에 있으면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공간으로 바꿔보시는 것입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건강을 우선시하세요. 한 잡지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들에게 은퇴 후 꼭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55가 건강을 최우선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결과는 건강이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외 돈은 24%, 취미는 15%, 가족은 3%였습니다. 또 은퇴자들은 노후에 가장 필요한 요소로 건강을 꼽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은퇴 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루려는 목표가 무엇이건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힘들게 모아둔 돈도 대부분 의료비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계획했던 모든 노후 대비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걷기든 요가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하며 잘 먹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매일 숙면을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특히 노년에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만성 위염을 앓는 분들이 많으니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빵도 일반 밀가루 빵을 드시면 속이 부대 끼신다며 굳이 쌀로 만든 빵을 찾는 분들도 적자에 계십니다. 또한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입맛이 없어서 항상 끼니를 대충 때우는 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의 영양소가 부족하여 컨디션은 더더욱 나빠지며 이것이 다시 다른 병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새로운 무료 증정 이벤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얼마 전 설 명절을 맞아 미온바이오라는 회사의 대표님께서 노인나라 구독자님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다며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대표님은 평소에 노인나라의 영상을 잘 보고 계시다면 저희의 선한 영향력에 같이 동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오셨는데요. 미온바이오에서 여러분께 보내드릴 선물은 닥터 사만기라는 상식으로 미숫가루처럼 물에 타서 먹는 분말 음식이라고 합니다. 닥터 사만기는 자연, 산삼을 무균 배양한 천종 산삼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친한 친구가 암투, 병으로 식사를 못해 나날이 말라가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만들게 된 것이 닥터 삼만기의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각종 질환으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거나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져 고기를 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끊게 되면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큰 병이 되어 결국 일찍 삶을 마감하게 되죠. 하지만 닥터 사만기에 들어있는 천정산삼은 게르마늄과 셀로 키운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게르마늄은 신체의 산소 공급과 면역 증진에 도움을 주며 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정산삼 외에도 국내산 곡류와 50종의 혼합 동결 야채, 과일, 비타민,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포함한 우수한 유산균도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비건 인증과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까지 통과하여 약국에서도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미온바이오 측과 협의하여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 중 3분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일주일 후 추첨을 통해 3분께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일주일 뒤 노인나라 커뮤니티에 들어와 주셔서 당첨자 발표 공지를 꼭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혹 당첨된지 모르셔서 연락이 두절되는 구독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연락처와 주소를 주시지 않으시면 저희가 선물을 보내 드리지 못하오니 꼭 당첨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온바이오 대표님께서 워낙 단가가 높은 제품이라 준비한 선물이 너무 적다고 죄송해하시며 한 가지 추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특별히 할인가로 드리겠다고 하시는데요. 그것도 본사 직영 쇼핑몰보다 무려 40%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할인을 많이 하셔서 올해는 못하고 오늘부터 딱 6일간만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하오니 자세한 행사 정보는 고정 댓글로 남겨두셨으면 그곳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제품을 너무 좋은 마음으로 제안해 주셔서 저희도 무척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것들을 나눔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지체 없이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신체 건강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건강 또한 중요합니다. 보통 100세 이상 무병장수하시는 노인분들을 보면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우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노년의 정신건강에는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하는데요. 이때 항우울제나 안정제처럼 부작용이 따르는 약물적인 방법보다는 다른 접근을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보다 적극적인 인간관계 정리와 자기 성찰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노사연 씨가 부른 바람이라는 노래의 가사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노사연 씨는 저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던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오가는 차 안에서 노사연 씨의 노래를 틀어드리면 몸이 편찮으신 것도 있고 노래를 따라 부르죠. 그리고는 일찍 떠나버린 엄마를 생각하며 눈시울을 밝히겠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엄마는 지금 생각하면 조금 엉뚱한 면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절에 들어가서 밥을 짓는 보살 일을 한다거나 심정을 지내기커녕 성탄절이 뭔지도 모르던 시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죠. 그리고 가 밤하늘을 보면서 북극의 오로라를 보러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로라는 밤하늘에 마치 새벽 여명처럼 빛의 띠가 형형색색 나타나서 춤을 추는 것이라고. 그래서 북극 지역 사람들은 오로라를 보고 자랑스러운 조상이 하늘에 올라가 춤을 추며 연애를 즐기는 것이라고 한답니다. 그 말을 하는 엄마의 눈은 밤 마늘의 별처럼 찰리 반짝이고 있었죠. 그리고 엄마는 병석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오로라를 못 보고 가는 것은 조금 아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엄마가 만약 아직 살아계셨다면 아버지와 같이 북극으로 가셨을지도 모를 일이죠. 물론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힘들게 찾아가도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기약 없는 오로라. 지만 엉뚱한 저희 엄마였다면 분명 어느 날 갑자기 흰 백발 휘날리며 나를 보러 간다고 신나게 짐을 싸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잔뜩 흥분한 엄마를 진정시키면서 오로라를 찍어오겠 다며 사진기 삼각들을 챙기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오로라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혹시 장시간 비싼 비행기를 타고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기약이 없는 어려운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잠시 마음만 내면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일까요? 아니면 혹시 노사연 씨의 노래처럼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일까요? 저는 그게 무엇이었던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남은 여행은 오로지 여러분만을 위해서 옷을 찬란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줄 리가 없면 스스로 사랑한다 다독여 주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서툴고 때로는 힘들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 희망이 없던 여러분의 밤하늘에 거짓말처럼 아름다운 오로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빅토리아 시대 가장 성공한 작가로 살다 간 오스카 와일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드는 게 비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은 참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늙지 않았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두었던 바로 그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누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